세월호 관련해서 새롭게 밝혀진 몇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100년 전쟁이라는 다큐가 있었습니다. 또 아시는 분은 아시는군요. 널리 알려지지 않은 다큐인데. 그게 이제 명예훼손으로 지금 소가 제기되어 있는 상태인데 100년간의 친일파와 관련된 기록을 다큐로 만드신 김지영 감독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왜 뜬금없이 다큐 감독이 나왔느냐? 그 김지영 감독님이 최근에 한 그 세월호 관련 시민단체로부터 세월호 관련한 다큐를 제작해달라고 의뢰를 받으셨어요. 근데 이제 영상 감독님이다 보니 배가 정말 어떤 지점에서 어떻게 침몰하게 됐는지 본인이 구할 수 있는 데이터를 다 구해서 지도 위에 찍어보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야 영상을 만들 거 아닙니까? 본인이 항해사도 아니고 또는 관련 학자도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데이터를 지도 위에 찍어야 영상을 시뮬레이션으로 만들 테니 그런 작업을 하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데이터를 다 찍어봤더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거를 영상을 만들기 전에 알려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여기 나오신 건데 자 이제 들어보기로 할게요. 다큐를 만든다면 가칭 이렇게 정하기로 하신 거라서 제목을 이렇게 예, 네 맞습니다. 화씨 134로 해갖고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그 마이클 무어 감독의 화씨 911이라고 있잖아요. 그것을 약간의 패러디도 하면서 134의 의미는 뭐예요? 굉장히 중요한데 이 안에서 어떻게 보면 클라이박스에서 사실은 보여주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제 진행하다 보면 134의 의미가 나올 겁니다. 이게 각도입니다. 미리 힌트를 드린다면. 134도. 네, 134도. 마이클 무어는 굉장히 유명한 감독이죠. 네. 첫 번째. 네. 이게 뭡니까? 예. 헤딩이라는 단어인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말씀부터 드리고 갈게요. 그러니까 사실 영상을 화씨 134를 이제 만들겠다 했을 때 어떤 컨셉을 가졌었냐면, 제가 관객들을 내리고 사고의 순간 5분 전이나 아니면 33분, 16분 전으로 데려가서 이쪽에 타임머신을 타는 것처럼 데려가서 같이 항해를 해보는 그런 경험을 해주고 싶었어요. 그러다 보면 사실 앞에 프롤로그에 그런 얘기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나레이션으로 우리가 어떤 여행을 떠날 때 티켓을 예약하거나 스키 같은 걸 타면 스키 강습을 받은 다음에 스키를 즐기게 되잖아요. 말하자면 약간의 준비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설명을 약간 드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세월호를 이해하려면 그냥 이해되는 게 아니라 약간의 그 준비 과정이 필요해요. 근데 굉장히 쉬워요. 정말 쉬워요. 본인은 한 달이나 봤으니까 쉬울 수 있는데. 저도 솔직히 처음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용어가 등장하는데 처음에 이런 용어를 조금 이해해야 그래야 왜냐면 숫자만 등장하거든요. 계속해서. 그래서 지겨워서 들여다보다 말아요. 이분은 그걸 끝까지 하신 거지. 굉장히 집요하고 이분한테 걸리면 안 된다. 네, 첫 번째로 이해할 게 이제 헤딩입니다. 예, 헤딩 설명드리겠습니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건 즉각적인 것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우리가 옛날에 자연과학이나 이렇게 할 때 나침반 들고 다니지 않습니까? 제가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니까 배에 나침반이 실려 있는 거예요. 그럼 꺾이면 자기 각도를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기준은 북쪽에서 내가 몇 도다. 그냥 그것만 알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북쪽에서부터 90도로 가고 있냐. 그러면 말하자면 서울에서 강원도로 가는 게 90도잖아요. 그리고 서울에서 뭐 밑으로 와서 뭐 광주로 간다. 그럼 180도로 가고 있는 거고. 이렇게 쉽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나침반이 전해주는 데이터가 헤딩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조금 막말로 하면 대가리라고 그러나요?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굉장히 쉬워요. 헤딩. 머리. 그러니까 배 선수가 어디로 향하는가. 네. 요것만 아시면 돼요. 되게 간단하고 하나만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AIS 데이터라는 배에 실리는 게 되게 어려운 게 아니라 걔가 다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걔도 제공받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배에 나침판이 있거든요. 최신식 나침판인데 뭐 항해사님들은 그걸 자이로 컴퍼스라고 부르더라고요. 요즘은 그 옛날에 자석 나침판을 쓰지 않는데요.
그래서 요즘은 0.1도 정밀도로 이 자기가 가는 각도를 헤딩 값을 그러니까 선수가 지금 몇 도로 돌았다는 것을 AIS 기기에다 주는 거예요. 그럼 AIS 기기가 그것을 공중에 날려서 그것을 전 세계에서 같이 나눠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간단합니다. 뱃머리가 어디를 향하는지를 각도로 표시하는 거예요. 간단하고. 두 번째는 COG라는 게 있어요. 예. COG가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렵다는 분도 있는데 그 요트라든가 이런 거 하는 분들은 되게 잘 알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모르시는 분이 배를 운전하시는 분도 모르시는 분이 좀 있더라고요. 별게 아니라 자기가 지나온 자취예요. 말하자면 헤딩은 그냥 나침반으로 내가 머리를 돌리는 방향으로 나타나는 각도고 이 COG는 자기가 지나온 코스, 그러니까 내 발자국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조금 그 문학적으로 얘기하면 자기의 히스토리, 그러니까 배가 지나온 자취 이걸 말하는 자기의 거예요. 히스토리가 무슨 문학적인 단순히 영어일 뿐이죠. 단순 용어로 하여튼 자기의 과거, 그러니까 자기가 바라보는 곳이 헤딩이고 내 머리가 바라보는 곳, 그리고 내가 지나온 과거 이게 코스 데이터 그래갖고 뭐 영어로는 코스 오버 그라운드라고 그러는데 별거 아니에요. 코스, 자기가 지나온 코스 이것을 말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 이게 이제 그림은 뭔가요? 근데 그거를 공주가요? 설명하려고 쓰는 건데 내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이 헤딩하고 COG를 구별하셔야 되는데 코스 데이터를 이 두 말하자면 가지 데이터 차이 때문에 발견하신 내용을 설명하려다 보니까 HDG와 COG를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수치가 차이 나면 그게 뭐를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앞으로 하는 얘기가 이해가 되거든요. 자, 예. 그래서 쉽게 좀 설명하려고 저희들 연습하고 머리를 짜내다가 겨울왕국에 엘사를 이렇게 놔갖고 겨울왕국이구나. 네. 엘사를 넣었다고 저절로 COG는 건 아니에요. 더 어려워진 것 같아요. 뭔 조금 의미할까? 쉬워요. 막 왜 그렇지 이렇게. 엘사가 않을까. 등장했냐고 그냥 배를 넣으면 되는데. 그래야지 별게 아니구나 이렇게 느끼실까봐 제가 엘사를 등장시켰어요. 자세히 보면 엘사거든요. 엘사가 레리꼬를 부르면서 이제 한 바퀴를 돈다고 상상해 주세요. 그래갖고 엘사가 이렇게 직진 방향으로 가면 엘사의 머리는 지금 서울에서 강원도로 가고 있잖아요. 90도예요. 북위에서. 간단하죠? 그 이때는 COG와 HD가 일치하죠. 예. 머리의 방향도 배가 가는 방향도.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이제 벌어지는 게, 이 회전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이게 춤을 추면서 노래를 하면서 이렇게 빙 돈다고 할 때, 이제 COG와 헤딩값, 머리 방향이 틀려져요. 네. 어떻게 되냐면, 밑으로 내려와서 지금 엘사가 밑에까지 두 번째 그림에 내려왔다고 본다면, 헤딩값은 180도예요. 그런데 발자취를 보세요. 발자취는 180도가 아니에요. 발자취는 이쪽 계속 변하죠. 방향이잖아요. 이렇게. 예,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늦게 나타나요. 자기가 머리를 돌린 방향에서 뒤따라와요. 네. 왜 그러냐면 과거의 데이터니까. 네. 그러니까 헤딩은 현재의 데이터예요. 내가 어딜 바라보고 있느냐고. 이 코스는 자기가 진짜 지나온 길. 이걸 말하기 때문에 여기서 회전시 틀려져요. 자, 봅시다. COG 산출 방법은 넘어가죠, 이제. 간략하게 설명하고 나중에 편집하시든지. 아는 거 다 말하고 싶어요. 예. 아까 말씀드릴 때 헤딩 값은 나침판이라고 그랬잖아요. 나침판이 AIS라는 기기한테 주는 정보예요. 근데 COG는 나침판한테서 정보를 얻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한테서 얻으면 우리 내비게이터 할 때 저기 GPS에서 자기 위치를 봤잖아요. 인공위성으로부터. 네, 인공위성으로부터 나 여기 있다. 내가 위도경도 여기 위치다. 우리가 운전할 때 계속 봤잖아요. 그 데이터 값을 갖고 계산해요. 그러니까 서로 소스가 틀린 거예요. 헤딩은 나침판으로부터 정보를 받고 이 코스 데이터는 자기의 과거기 때문에 GPS로밖에 계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GPS가 찍힌 자기의 발자국들, 그 기울기 이렇게 이해하시면 그럴 수밖에 됩니다. 없어요. 나침판이 지가 지나온 길을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과거를 모르죠. 그렇죠? 네, 네. 자, 그래서 이제 그걸 이해한 다음에 8시 44분부터 49분 사이에 세월호의 행적이 그 두 값의 차이로 인해서 어떻게 우리가 알던 것과 다르게 드러나는지 봅시다. 자, 설명해 주세요. 예. 세월호가 지금 사고가 났다는 점은 제가 볼 때 한 48분, 49분으로 다 발표가 되고 있고, 저도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들이
같이 이제 기초 지식을 항해 기초 지식을 얻었으니까 한번 배를 타고서 운항을 시작하거든요. 가는 시점은 어디냐면 8시 44분 05초 그러니까 사고 5분 전으로 우리는 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세월호가 어떻게 운항을 했는지를 다 보실 거예요. 44분 05초에서 보면 이게 뭐냐면 좀 관심 가지신 분들은 저기 해외 AIS 데이터가 이렇게 가는 세월호의 이 항적들을 보셨을 거예요. 거기 보면 점으로 보여요. 근데 저는 그걸 갖다 놓고서 영상 작업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점으로 보여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세월호를 실물 크기 그 축적 그대로 146m, 22m 이 폭 그대로 실물 크기로 이 지도 축적에 맞게 딱 놓은 거예요. 그 순간 여러 가지 것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각도대로 그대로 이렇게 돌려놓고 이렇게 하니까 항로가 보이기 시작해요. 세월호가 어떻게 갔는가가 점으로 볼 때는 몰랐는데 실제 배가 그 각도로 딱딱 위치가 되니까 얘가 어디로 꺾고 어떻게 달렸는가가 다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그걸 말씀드릴게요. 44분 05초에서 45분 35초 요때 보면 저기 아래 검은 실선이 있는데 그게 앞으로 이게 직진 방향이에요. 보면 오른쪽 면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측으로 가야지 도달하는 그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로 꺾었어요. 그리고 각도를 봐도 여기 빼보시면 알 거예요. 135에서 129.4니까 몇 도를 오른쪽으로 꺾었는지가 딱 나오잖아요. 그때 봤을 때 우타 5.6도 방향 전환을 했구나. 이게 이제 딱 보인 거죠. 예. 이해하셨죠? 배를 이 시점과 이 시점에 HDG 값을 차이가 있으니까 배를 오른쪽 좀 꺾었네? 이게 나온 거예요. 네. 다음으로 넘길까요? 예, 다음 넘기죠. 근데 제가 그 데이터를 모으다가 굉장히 또 중요한 데이터를 추가로 얻게 됐어요. 이게 뭐냐면 뉴스타파에 나왔던 동영상인데 45분 23초에 세월호 AIS 정보가 여기 나와 있어요. 지나가던 배 이름입니다. 예. 스쳐서 지나간 배. 두 패밀리가 이렇게 세월호하고 스쳐 지나갔거든요. 그때 두 패밀리가 세월호를 보면서 세월호가 지금 몇 도 각도로 가고 있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그걸 기록한 데이터예요. 여기 보면 예, COG 136.5도라고 나와요. 이걸 누가 보냐고. 저 COG가 이겁니다라고 누가 준 게 아니라 두 패밀리 자료 화면을 보다가 저 구석탱이에 있는 저 칸에 있는 조그만 숫자를 주목하게 된 거예요. 저게 뭐지라고. 이게 정상입니까? 예. 그래서 그 데이터를 조금 전에 보셨던 그 구간에다가 그 위도 경도 갖고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삼각함수법인가 뭔가를 통해서 전문가들한테 조언을 받아서 위치를 시켰어요. 그 위치 그대로. 그 다음 화면에 나오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바로 뒤. 그러니까 45분, 아까 35초까지 5도 정도라고 우타라고 했잖아요. 근데 바로 뒤 시간이잖아요. 몇 초 전. 그 위에다 딱 놓으니까 사실은 136도까지 우로 갔다가 좌로 가던 중이었어요. 이게 나온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최소 우타 7.1도 넣었구나. 그리고 아까 COG가 과거라고 그랬잖아요. 그 COG 데이터 그때 헤딩 데이터를 보면 거의 일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선수 값이다. 이렇게 보고 봤을 때 이제 저는 그걸 알아낸 거죠. 우타 7.1도 넣고 방향 전환했구나. 그리고 약간 왼쪽으로 가기 시작하는구나. 묘한데? 이런 걸 느꼈죠. 그 다음 코스를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바로 그 다음 코스를 제가 각도를 돌린 거예요. 하늘에서 본 거예요, 이번에는. 네. 그리고 아까 내려오던 각도에서 사실은 어떤 것들은, 사물들은 각도를 돌릴 때 진실이 드러날 수 있거든요. 돌려보니까 딱 보이는 거예요. 뭐냐면 아까 45분 23초에서 45분 35초로 갈 때 각도가 왼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마이너스 되고 있잖아요. 마이너스 되면서 좌로 꺾어져 갖고 이 위치에서 45분 23초에서 46분 46초로 가는 방법은 우타를 넣어서는 절대 갈 수가 없죠. 운전면허를 가진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우회전해서 갈 수가 없는 곳이잖아요. 좌로 갔다가 우로 가야 돼요. 배가 여기 있다가 여기까지 가려면 그죠? 이 방법밖에 없어요. 운전해보신 분은 딱 감이 잡히시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게 차처럼 요렇게 갈 수가 없고 이렇게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 실제로 그 숫자들을 보니 한마디로 말해서 배를 왼쪽으로 꺾었다가 오른쪽으로 틀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예. 그냥 가면 될 것을. 네. 그리고 배의 특징을 하나 말씀드리면 배는 후륜구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는 것처럼 전륜이 아니에요. 앞바퀴가 방향 전환을 하는 게 아니라 뒤에 스크루에서 이 탈을 이 방향탈을 갖고 그러니까 뒷바퀴가 방향을 미리 꺾는다고 생각하세요. 그것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여하간에 왼쪽으로 배가 갔다가 오른쪽으로 갔다라는 걸 것을 레이더 영상으로 지켜본 분이 계세요. 그게 뭐냐면 왼쪽에서 이렇게 따라오고 있던 둘라 에이스 문예식 선생님이라고 이분 초반에 방송에 많이 나왔었는데요. 그때 그분이 최초 CNN 인터뷰하고 그 JTBC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는 처음 들었을 때 이상하다 했었는데 45분을 얘기하고 있었어요. CNN에서도 잘 들어보세요. 자기가 45분부터 세월호를 주시했다고 그래요. 왜 주시했냐는 이유가 자기가 왼쪽으로 가고 있는데 자기 코스로 우회로 와서 자기가 충돌 위험성이 있어서 주시했다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왼쪽으로 갔다라는 걸 보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앞에 데이터하고 합치면 우로 갔다가 좌로 갔다가 우로 갔다라는 걸 우리는 알게 돼요. 지그재그 운항을 했다라는 거예요. 직선으로 가지 않고. 결론이 중요한 겁니다. 그 숫자가 의미하는 뜻을 의미하는 바를 이해하셨고, 그죠? 그리고 그 숫자들을, 해외 AS 데이터, 그리고 공개된 데이터, 국내에서, 뭐 국회의원실들을 통해서, 이거라고 페이스북에서 발표한 데이터들도 있죠. 그런 데이터, 또는 진도 BTS에서 나온 레이더 영상들, 이런 걸 가지고 그리고 또, 언론을 통해서 나왔던 다른 그 데이터들을 다 집어넣은 거예요. 일일이. 그래서 결과적으로 알아낸 것은 45분 때에 배가 갈짓자 행보를 하고 있었다. 좌우로. 그런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예. 그래서 그걸 쭉 그려봤더니 이렇게 됐다는 거죠, 이게. S자 곡선이 나와요. 세월호가 사고 2분 전까지 5분 전에서 2분 전까지 S자 곡선에 지그재그 운항을 했습니다. 이게 그래픽으로 정확히 나오고 있어요. 이것도 본인의 주장이라기보다는 그냥 숫자를 표기를 해 나갔더니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제가 지그재그 운항 때문에 도대체 왜 했나를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헤딩 값이 136.5도 거의 137도에서 결론이 뭐냐면 137.9도 그러니까 138 정도 1도? 그러니까 이건 방향 전환도 아니고 그냥 가도 될 걸 괜히 좌로 꺾었다 괜히 다시 온 거예요. 그럼 이걸 통해서 무슨 효과가 있나 생각해보니까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뭐냐면 뒤에 오던 문예식 선장을 깜짝 놀라게 하는 효과. 그리고 두 번째는 제대로 고박되지 않은 화물들이 흔들려요. 배가 더 밸런스가 위험해질 수 있다. 이거 말고는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근데 그 각도가 사실은 제가 보기엔 되게 작아 보이거든요. 과연 그 지그재그가 이렇게 작은 각도로 해서 그런 위험성이 있는지가 좀 궁금한데. 사실 세월호 인터뷰라든가 여러 가지 나오고 그리고 사실 승선했던 승무원들의 인터뷰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앞에 분의 배가 불안정했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무슨 발라스트 펌프도 만졌다. 그리고 제가 전문가들을 만나서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상적인 배는 많이 안 움직여요. 좌타 5도, 우타 5도 이거 해봤자 까딱 없어요. 근데 세월호는 뭐냐면 복원성이 약하다라는 말은 뉴스에서 지겹게 들으셨죠. 그 얘기는 뭐냐면 조금만 꺾어도 배가 많이 기울어져요. 그래서 그 세월호 하고 똑같은 그 배 있잖아요. 그 배 항해사가 그때 뉴스에서 나와서 했던 얘기가 이 오하마나 5도 10도 이상 절대 안 꺾는다. 5도를 틀 때도 조금씩 꺾는다. 이런 인터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걸 아셔야 돼요. 정상적인 배라면 우타 7도, 좌타 4도, 우타 5도 이게 뭐 별거야? 볼 수 있겠지만 이 배는 복원성이 약하기 때문에 휘청거려요. 휘청거렸다라고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휘청거렸을 거라고. 그렇지 않고서야 왜 똑바로 오면 되는 길을 이렇게 좌우로 꺾어서 갔느냐. 또 하나의 가능성이 이제 술 취해서. 근데 여기서 하나는 음주운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건 정부 발표하고의 문제니까 제가 말할게요. 선원들도 여기서 우로 변침했다라는 얘기를 해요. 정부도 그렇게 말하고. 그러니까 우로 변침한 건 사실인데, 그러니까 뭐냐면 첫 번째 최초 우타를 넣은 건 인정을 해요. 근데 좌로 갔다, 우로 갔다에 대해서는 계속 지금 드러나지 않고 있어요. 아무도 갈짓자 행보를 했다고 말하진 않죠. 그냥
여기까지는 정상적으로 가다가 여기서 꺾다가 넘어졌다고 말하고 있죠. 예. 우리도 그렇게 알고 있었고 이때까지는. 예. 근데 이제 감독님이 숫자들을 다 모으고 꼼꼼하게 그리고 그 숫자가 의미하는 바를 듣고 그걸 다시 그림으로 그려보고 했다 보니 이 배가 갈짓자로 갔더라.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배가. 여기서 이제 추론이 나온 거죠. 배에 묶여있던 화물들을 흔들려고 했던 건 아닐까? 이건 추론이에요. 예, 추론입니다. 네. 말을 잘하셔야 돼요, 추론. 네. 제가 많이 겪어봐서 알아요. 완벽한 추론입니다. 네, 자. 이때가 사고 2분 전까지입니다. 2분 전까지, 그러니까 사고 5분 전부터 배를 이렇게 좌우로 흔들면서 가고 있었던 거죠. 자, 그 다음. 예, 다시 어떻게 하늘에서 보면- 봅니다. 예. 이게 사실 그 결정적 구간이거든요. 저는 이걸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는데 바로 사고 2분 전에 시작돼서 맨 위에 배 보세요. 오른쪽으로 꺾여 있죠. 이게 160도 가까이 돌아가 있거든요. 이게 HDG가 159.1 예. 일대입니다. 오른쪽으로 확 돌아가 있어요. 보이시죠? 이때부터 사고가 시작됐다고 이제 사람들은 말하죠. 어떻게 보면 지금 사고가 지금 발생하는 순간에 세월호가 되게 극적으로 데이터 하나를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던진 거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자기가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쓰러지고 죽어가고 있다면서 자기가 남기고 싶은 얘기를 세상에 던진 데이터라고 봐요, 저는. 그걸 보시고 해석해 주세요. 세월호가 여러분한테 전하는 메시지를. 보세요. 사고 2분 전에서 사고 58초 전으로 가면 배가 약간 왼쪽으로 가 있죠. 이렇게 운전을 해서 갈 때 어떻게 갈 수 있을까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맨 위에 배가 틀려 있을 때 저 위치로 내가 운전을 해서 간다면 어떤 궤적으로 운전을 할 수 있을까 상상해 보세요. 지금 저 맨 위에 있는 저 배가 지금 어떤 순간이냐면 미친 듯이 돌아가면서 지금 회전하는 순간이에요. 그렇죠. 예. 남아있는 데이터는 이렇게 쭉, 만약에 이것만 가지고 생각해보면 쭉 가다가 확 꺾었나? 제가 말씀드리면 이때 배는 조건이 32.4km로 고속으로 달리던 상황이에요. 굉장히 화물선에 비하면 거의 한 1.5배, 2배 가까운 속력으로 빠르게 달리고 있어요. 그리고 자동차로도 32km로 막 달리다가 오른쪽으로 저렇게 21도를 급회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쭉 가다가 그 브레이크를 밟아야죠. 저 순간에서 순간적으로 멈춰야 돼요. 그래서 제자리에서 오른쪽으로 그대로 돌아야 돼요. 드리프트를 해야 되죠. 확 돌렸어. 네. 네. 근데 이걸 항해사한테 얘기하니까 배에는 브레이크가 없대요. 그러니까 브레이크가 없기 때문에 드리프팅 기술 이런 게 불가능하대요. 이 상태에서 45분 32초로 사고 나는 순간으로 가는 방법은 이제 다음 장 한번 보여요. 네. 하나밖에 없다. 딱 하나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데이터는 이렇게 남아있는데, 이런 궤적을 남기려면 실제 어떻게 움직였어야 하는 거냐. 예. 네. 이렇게 움직였어야 된다는 거예요. 상식이죠. 가만히 보시면. 왜냐하면 세상에 어떤 차도 선박도 그대로 갔다가 제가 아까 이제 후미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스크루가. 이 엉덩이를 잘 보세요. 배의 엉덩이. 엉덩이가 일직선에 가 있잖아요. 그럼 그대로 직선 라인을 갔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배가 오른쪽으로 휙 틀었어요. 21도나. 이게 왼쪽으로 가서 오른쪽으로 가지 않는 한 절대 나올 수 없는 코스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이렇게 점선에 그 순간에 데이터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그 숫자를 이해하고 봤더니 뱃머리가 이만큼 기울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죠? 이만큼 배가 기울어지는 방법은 그 이전에 이렇게 크게 틀어서 배가 큰 회전을 했다는 겁니다. 한번 휘감은 거죠. 크게. 아주 큰 각도를 내기 위해서 배가 휘감은 거예요. 지금 정부도 그렇고 세월호 승무원들은 뭐라고 주장하고 있냐면 배가 많이 자기네들이 돌았다고 그랬죠. 자기네들이 여기가 변층 구간이거든요. 제주도로 가기 위해서는 오른쪽으로 가야 돼요. 근데 마치 일본 쪽으로 갈 것처럼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간 거예요. 근데 그들은 좌회전을 했다는 얘기를 지금까지 하지 않고 있어요. 이 부분을 얘기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 정부도 부분을. 지금 여기서 140 정도, 138, 139, 139에서 140으로 똑바로 오다가 오른쪽으로 갔다고 발표했고 우리는 연태까지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지금 정부가 혹시 뉴스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데이터가 손실됐다라는 얘기 들으셨죠? 거기가 어디 구간이냐면 좌로 최고점으로 꺾인 순간 여기가 데이터가 없대요.
아직도 발견 못 되고 있대요. 아, 근데 여러분은 지금 데이터가 없다는 구간을 정확히 어떻게 갔나를 처음으로 보시고 계시는 겁니다. 네. 제가 처음에 어떤 항해사분을 만나서 이게 세월호라고 얘기를 안 하고 저 그림을 보여줬어요. 어떻게 배가 가야 됩니까? 좌로 가서 이걸 우로 보여준 꺾여야지. 거죠? 예. 당연히 이렇게 가야 된다고 말하는 거죠. 이 코스 말고는 현실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대요. 네. 이건 명백한 팩트입니다. 그리고 이 차이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 세월호 항해사나 조타수 말대로 이렇게 직진하다가 우측으로 튼 것과 좌측으로 가서 우측으로 튼 거의 차이점은 뭐가 나오냐면 여기가 잘 보시면 138도거든요. 사고 58초 전에. 근데 원래 가려던 목표가 145도였대요. 자기네들의 목표가. 그러면 7도만 돌리면 되잖아요. 네. 상식적으로. 우측으로 7도만 돌리면 되는데 좌로 꺾었다가 우측으로 가면 배는 넘을 거예요. 거의 배 각도가? 가까이. 예, 각도가 이 이야기는 두 배는 더 많이 쭉- 꺾어야 돼요. 그렇죠. 쭉 가다가 그냥 꺾으면 몇 7도밖에 안 꺾이는데 이렇게 틀면 배가 많이 눕는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렇죠. 그 얘기를 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해수부 자료하고 해수부가 발표한 자료하고 지나가던 상선 VDR이라고 해서 하여튼 기록에 대해서 서로 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 YTN에서 한창 시끌벅적했던 뉴스 화면이거든요. 이때 막 뭐 1초에 뭐 10도 변경했다 하고 난리가 났었는데 초반에 나왔던 데이터. 예. 그런데 사실 해수부가 이제 그 똑같은 데이터를 뭐라고 그랬냐면 그 140도로 돌았다는 거에 대해서 이게 이 시점을 그때 해수부가 발표하면서 48분 44초다. 12초가 아니라 한참 전께 계속 데이터가 유지되다가 새롭게 갱신된 거다. 이렇게 이제 해수부 자료에서 나오고 있어요. 똑같은 위치에. 그런데 여기서 잘 보시면 아까 COG 말씀드렸잖아요. 150도, 140에서 150도로 갔다 할 때 140도의 COG 값이 나와요. 140도 이전 과거 내가 140도로 지금 헤딩이 머리가 가 있는데 내 과거 발자취는 뭐라고 나오냐면 134.7이 나와요. 사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화씨 134로 정했는데 아까 138도였잖아요. 여기서 그 항해사나 정부 발표대로 138에서 플러스로 오른쪽으로 틀면서 139, 140, 150으로 넘어가 이렇게 우회전한 게 아니라 140이라는 데이터가 자기 궤적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134도로 가다가 140으로 왔어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 배가 왼쪽으로 틀었다가 오른쪽으로 튼 것이 그동안 자잘하게 나왔던 다른 데이터에 COG 값으로 숨어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그 말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중간에 배가 크게 틀었다가 오른쪽으로 갔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여기 보면 그 지나가던 상선 데이터뿐만 아니라 이게 어떤 데이터냐면 해양수산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입니다. 이 자료에서도 COG 값이 나와요. 과거 기록이 나오는데 140도 이전 자기가 140도로 오기 전에 데이터가 134가 나와요. COG 값이. 만약에 이 배가 똑바로 가다가 틀었다면 이 COG 값이 134, 135, 136 이렇게 나오지 말았어야 되는 거죠. 나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배는 숫자가 적다는 건 왼쪽으로 갔다라는 왼쪽으로 그렇죠. 갔다는 얘기죠. 이 배가 왼쪽으로 틀었다가 오른쪽으로 갔다. 그 말이 해수부가 낸 자료에도 보면 왼쪽으로 배가 꺾었다가 오른쪽으로 갔다는 기록들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주목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 COG 값이 이렇게 기록돼 있고 136, 135, 134 계속 마이너스로 가면서 좌로 돌고 있다라는 자기 궤적을 보여주는데 이상하게도 헤딩 값을 보면 뭐라고 나오고 있냐면 정부가 발표한 이 헤딩 값을 보면 선수는 139, 139, 140에서 150으로 돌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는 계속 139도, 140 이렇게 오다가 오른쪽으로 돌았다고 얘기하는데 자기가 지나온 자기 과거에서는 나는 134도, 135도 좌로 가고 있었어 라는 말을 모순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장하는 바는 이 AIS 요 헤딩 값 자체가 누군가에 의해서 만져진 게 아니냐는 거지. 감독님의 이야기는. 왜냐하면
배가 갔던 궤적과 안 맞는다는 거죠, 지금. 대가리가 어딜 향해 있나, 배가. 보면은 쭉 140, 141, 140, 140, 139 일정하게 가고 있어, 이 헤딩 값이. 이 헤딩 값만 만진 거예요. 라고 추론할 수 있는 겁니다. 쭉 가다가 갑자기 150을 확 틀어졌어요. 이 값이 140, 141, 139 그대로 쭉 1도 정도 차이만 두고 계속 나오다가 직진하다가 오른쪽으로 갔다는 얘기예요. 헤딩 값만 보면. 요 헤딩 값만 보면 그러다가 140에서 갑자기 150으로 그러니까 선원이 말했듯이 우타를 틀었는데 평소보다 확 돌아갔어요. 이 말이 앞뒤가 맞는 것처럼 네. 이 숫자가 나온 거예요. 그러나 이들이 이해를 못했거나 이걸 맞은 사람들이 혹은 제가 보기엔 본인이 이해를 못해서 그런 것 같은데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 것 같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럴 수도 있고 그 값을 보면 사실은 이 배는 왼쪽으로 틀었다가 오른쪽으로 갔던 흔적을 남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 COG 숫자들이. 값에는 그게 COG 나와 값에는 있다는 거죠. COG 값을 잘 이해를 못했다. 라고 추론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고쳤으면 똑같이 고쳤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값이 나온 거예요. 자연으로 몇 도까지 갔는가. 그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데이터에서 왜냐면 그거는 안 만진 것 같으니까. 이제 그 값을 대입해 왜 본 거죠. 그러냐면 과거의 그 기록값이 이렇게 쭉 이 플라팅을 해보니까 찍어보니까 이 궤적과 동일해요. 좌로 쭉 가서 오른쪽으로 간 값이 나와요. COG 값을 네, COG. 그러니까 과거에 이렇게 GPS 데이터잖아요. 데이터의 점들을 쭉 이어보면 요 곡선이 나와요. 정부에서 제출한 것에 COG 값만 대입해봤더니 이렇게 나온 거죠. 추론과 비슷한 거지. 이렇게 됐을 거라고 했던 추론과 똑같은 결과가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좌로 138로 오던 배가 그 정부 발표대로 140, 139로 오다가 오른쪽으로 간 게 아니라 134로 좌회전을 했다가 우회전으로 왔구나. 그래서 제가 화씨 134로 간 겁니다. 굉장히 놀라운 발견을 하는 겁니다. 끈질겨서. 예. 챕터 2가 있어요? 네, 챕터 2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자, 진짜 헤딩 값은 뭔가 선수가 돌아간 값. 이제 COG는 찾았는데 헤딩 값을 알고 싶었는데 그것을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헤딩 값을 더 정밀하게 알게 돼서 제가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정부가 발표한 헤딩 값이 값과 아니라 다른 값이다. 진짜 왜냐면 이 헤딩 값이라고 값을 못 믿으니까 계산한. 이제는. 진짜 값이 뭘까라고 그걸 찾기 위해서 데이터를 또 모으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것도 공교롭게도 또 정부의 데이터였어요. 서로 그럼 다른 거네요. 정부가 다른 데이터를 준 거네요. 진도 아니. BTS 레이더 영상. 이거 유명하잖아요. JTBC에서도 단독 입수하면서 보도됐던 그 영상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 JTBC라든가 하여튼 이런 곳에 이제 그 배포됐던 이 영상을 입수를 해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뭐냐면 모든 사건들이 한 1분쯤 늦게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12시에 이 섬 옆을 지나가는 게 이 AIS 데이터로 나오는데 얘는 12시 1분에 지나가요. 이상하다. 왜 자꾸 시간 오차가 나지? AIS 기록과 예. 레이더를 비교해 봤더니 예, 레이더 기록이 계속 1분가량이 늦는 거예요. 이 사건은 12시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레이더 영상은 12시 1분가량에 뒤늦게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이상하다. 그래갖고 제가 한번 시간을 뺐어요. 빼고서 이렇게 대조해 보니까 이제 사건들이 딱딱 들어맞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오차를 계산해서 한 56초를 빼봤거든요. 그랬더니 해외 AIS가 말하는 그런 시간대와 딱딱 일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시간 오차가 있었고, 그래서 제가 시간 오차를 수정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간 오차가 얼마인지를 해외에 있는 데이터하고 자꾸 비교해서 손작업으로 맞춰보다 보니 56초 정도 되더라. 56초. 56초 정도 되더라. 네. AIS 데이터. 그리고 그건 시간을 또 비교해본 거 AIS 데이터하고. 해외 AIS하고 과연 부합하는가를 봤어요. 했더니 2시간가량을 제가 비교해봤는데 7시에서 8시를 보면 3시간가량이죠. 다 부합했어요. 헤딩 값이 제대로 이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헤딩 값의 이 문제의 구간, 사고가 나는 시점, 5분 전부터 사고가 나는 시점까지의 여러분은 헤딩 값을 보고 있는 거예요. 배가 어떤 궤적을 그렸나가 보는데 아까 제가 처음에 소개해드렸던 그
AIS 데이터를 보면서 이렇게 지나온 지그재그. 자취가 그대로 나와요. 보세요. 쭉 가다가 오른쪽으로 틀었다가 S라인 그리죠. 지그재그 한 번 돌고 좀 멈췄다가 왼쪽으로 가면서 왼쪽으로 휙 갔다가 오른쪽으로 트는 게 보이시나요? 네. 여기가 130, 제가 각도기에 오차는 일단 134.5도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정확히 그 문제의 데이터가 없다는 구간에서 헤딩 값이 뱃머리가 오른쪽으로 가지 않고 왼쪽으로 쭉 돌았다가 오른쪽으로 가는 게 이 HDG 데이터를 통해서 입증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부 발표하고 해외 사이트를 통해서 얻은 정보를 비교를 한 거죠, 이게. 이 밑에 그 정부의 데이터 값들이 나오는데 정부 데이터 값이 뭐냐면 정부의 데이터는 어떻게 나오고 있냐면 요 옆에 이렇게 여기서 아까 이게 이 지그재그 운항 때 좌로 갔다라는 곡선에서 정부는 조금 갔다고 발표가 헤딩 값이 된 다음에 여기서 갈라져요, 서로. 그래서 정부는 그다음부터는 일직선으로 쭉 가다가 오른쪽으로 돌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좌로 돌았다, 우로 돌았다라는 거하고 불일치하고 있어요. 저기 왼쪽으로 이렇게 간 값들이 산들이 보이잖아요. 그것들이 깎여 있어요. 해외 사이트를 통해서 그 찍은 수치들은 이렇게 뿔처럼 툭 튀어나와 있는데 정부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뿔이 없어요, 거의. 실제로는 좌회전에 딱 크게 우회전했고 정부 데이터는 좌회전 없이 우회전했다는 겁니다. 무엇이 달라지는가? 제가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여기서 이제 뭘 비교해 보기로 또 했냐면 나갈 때가 있어요? 이게 마지막입니다. 네. 뭐냐면 두 개를 비교해 보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 정부의 발표대로 138도 정도에서 우회전을 넣어갖고 쭉 왔을 때와 좌로 갔다 우로 갔을 때의 경우 어떤 차이가 생기는가 궁금해졌어요. 그렇게 그래서 보니까 계산을 했더니 예, 계산해서 화전 반경이 굉장히 차이가 나요. 조금 전 거만 한 번만 보여주세요. 안 돼요. 하여튼 많이 차이가 납니다. 네. 그래갖고 네. 계산하는 공식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원심력에 의해서 배가 얼마나 기우는가를 외국에서는 다 정립돼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다 똑같은 두 배니까 변수가 다 비슷한데 R값만 회전 반경만 틀리니까 야 이거 근사치로 나오겠다 해서 계산을 해봤어요. 해봤더니 계산 결과를 보여드릴게요. 어, 정상적으로 우연으로 145도로 변침한 경우보다 약 3배 더 기울어진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좌로 갔다 우로 가는 순간. 10도가 기울어지면 30도 기울어집니다. 지금까지 정부가 발표대로 배가 옆으로 우회전을 했다면 이 정도 기우는데 만약 이 배가 이렇게 왼쪽으로 크게 껐다가 다시 오른쪽으로 확 꺾었다면 한 3배 정도 가까이는 기울어진 각도가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지영 감독님 주장은 야 상징립은 이렇게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단계까지. 이게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이 감독님이 발견하신 건 요약하면 배가 침몰하기 크게 사고가 발생하는 급변침하기 5분 전부터 지그재그 운행을 시작했고 그리고 급변침을 하는 그 사고 발생 지점 직전에 왼쪽으로 크게 틀었다가 오른쪽으로 다시 급회전을 하였다. 그리고 그랬을 경우에 이 배는 그냥 틀었을 때보다 두세 배 가량 기울기가 발생해서 배가 넘어지기 십상인 데이터가 나온 거예요. 이게 이분이 발견한 겁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이건 이제 전문가한테 다시 역으로 검증받아야 된다고 저도 생각해요. 물론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여러 항해사들이나 전문가들 만나서 이제 자문을 받으셨는데 이번에는 이 숫자를 지금까지 모아놓은 걸 다 공개해서 역으로 저희 방송을 보고 필요로 하신 분들은 다 드리는 걸로, 그죠? 예, 맞습니다. 네. 데이터 다 드리겠습니다. 데이터를 다 드려서 이분의 말이 틀렸다고 주장하실 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그 반론을 받을 것이고 어쨌든 감독님의 저도 설득됐고 실제 데이터를 보며 감독님 지금까지 분석하고 해석한 바로는 이 배는 크게 갈 필요 없는 방향으로 갔다가 다시 급회전을 해서 넘어지는 각도가 만들어져 버렸다. 검찰 수사 결과가 이런 게 나오길 기대했던 거죠. 네. 근데 엉뚱하게도 백령 전쟁에 그다지 크게 히트를 친 가습기도 아닌 백년 전쟁에 괜히 고소만 당한 아직 고소 안 당했습니다. 고소는 안 하고 기소는 안 당했습니다. 고소를
너 닫다가 요거 나가면 이제 기소 당할 거야, 이제. 영상을 다루는 감독님이 이걸 찾아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놀라고 다시 한번 박수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의 골자는 배가 가르치는 뱃머리의 방향이라든가 배가 지나온 궤적으로 볼 때 이 값을 볼 때 이 배가 지그재그로 움직이고 크게 좌회전해서 우회전했다. 이런 결론을 내렸는데 그렇다고 해서 꼭 의도적으로 좌로 탈을 넣고 우로 탈을 넣어서 일부러 지그재그로 움직인 게 아니라 조류의 영향, 네. 바람의 영향, 당시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그런 값이 나올 수도 있는 게 배라는 거죠. 그러니 그런 수치값을 보고 곧 바로 탈을 일부러 그렇게 넣어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다고 결론 내릴 수는 없는 것이다. 그것은 전문가들의 지적이었고 네. 그 자체로는 분명히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죠. 네. 그런데 1탄에서는 자료를 일부만 공개했기 때문에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면 오늘은 그것이 바람의 영향이나 조류의 영향이나 가 아니라 실제로 의도적으로 그렇게 탈을 네. 그러니까 자동차로 치면 핸들을 그렇게 꺾은 것이 틀림없다고 하는 그런 자료를 들고 다시 또 아마추어가 어떻게 자료를 저렇게까지 꼼꼼하게 따졌나 네. 감탄할 정도의 자료를 들고 다시 나오셨어요. 김지영 감독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론을 직접 받기도 하고 메일로 받기도 하셨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예 이론가 그러니까 해양 관련 교수님과 또 실전에서의 실무를 하는 선장님 두 분을 동시에 모시고 이론가와 사실은 현장에 계신 분을 동시에 모시고 이 자료를 가지고 검증을 받아서 그래 맞다 이 부분은 네. 하는 검증을 받고 다시 오신 거예요. 이분의 직업이 바뀌어가고 있어요. 이러다가 본인이 직접 배를 몰겠다고 할지 모르겠는데 자 선장님이 그럼 선장님이네 내가 머릿속에 선장이라고 생각되나 봐. 감독. 예. 감독님 그러면은 방송 나오고 나서 뭐 여러분에서 연락도 받고 그러셨을 거 아니에요? 예, 예. 어떤 연락을 주로 받으셨습니까? 사실 주로 검증 좀 해보자. 다시 예, 그래갖고 막 이분 만나고 저 하다 보니까 막 지방 내려가고 부산 내려가고.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아, 또 당신이 가지고 있는 자료 좀 보여달라. 검증을 좀 제대로 해보자. 어, 혹시 뭐 칭찬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와, 수고했다고? 그러시진 않고요. 사실 아마추어가 예. 이 전문가의 영역에 문제 제기를 하면 전문가들은 사실 굉장히 회의적이고 보수적이고 방어적이 되거든요. 네. 그건 좀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은데? 이 배가 가지고 있는 운동성을 제대로 이해 못해서 전형적인 아마추어 실수를 한 거 아니야? 이런 태도로 바라보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런 것도 계신 분도 계셨는데 적극적으로 보완이라든가 검증에 대해서 굉장히 도움을 주신 분도 계시고. 같이 해보자. 네, 같이 해보자기보다는 이건 이게 가르침을 맞고, 주겠다? 네, 가르침이죠. 네. 그리고 그분들을 통해서 더 디테일한 어떻게 탈을 돌리고 이것들에 대해서 다 보강이 더 됐습니다. 오히려 더 보강이 됐다. 예. 자, 그럼 화씨 134도. 이건 뭡니까? 예, 지금 여러분이 지금 제기하는 문제가 이제 조류 영향에 따른 HDG와 그러니까 선수값과 코스 데이터, 트랙이라고도 이제 전문가들이 부르는 HDG는 지난 방송을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뱃머리가 가르치는 방향. COG는 배 전체가 움직이는 궤적. 예. 그거예요. 그걸 가지고 지난 시간에 봤더니 배가 지그재그로 갔다가 이렇게 크게 틀어서 획 넘어졌구만. 이렇게 결론을 냈거든요. 배는 똑바로 갔어도 조류가 배를 이리저리 흔들 수 있다. 그러면 갔더니 코스는 지그재그로 보일 수가 있잖아요. 뭐 1, 2도씩 이렇게 흔들릴 수 있다는 거죠. 예. 배가 이제 이렇게 가는데 조류가 옆에서 음. 입쪽으로 흐르면 배가 진행 방향하고 90도로 물결이 많이 흐른다면 배가 떠밀릴 거 아닙니까? 약간씩. 그러면서 직선으로 가는 게 어렵고 오히려 배는
직선으로 가려고 해도 다소 간의 지그재그는 발생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해주신 분이 많았어요. 네.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전문가분들도 만나고 자료도 있었는데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제 답변이 될 수 있겠는데 그날 그 당시 4월 16일 8시 때에 데이터가 있어요. 유속이 초당 몇 미터였나. 여길 보면 사고 지점에서의 당일날 조류 속도입니다. 예. 이게 지금 이 자료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자료인데요. 데이터를 써놨는데 8시를 보면 0.2ms가 나오거든요. 초당 0.2, 0.4노트 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때가 사실 사고가 난 시간이잖아요. 그리고 9시 때 조금 세져서 0.87ms, 1.7노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그 저번 시간에 보셨던 그렇게 헤딩은 똑바로 가고 있는데 배를 심하게 흔들 정도면 어떤 항해사님은 그 얘기하더라고요. 그 정도면 한 유속이 4노트 이상은 돼야 되지 않겠어? 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노트를 딱 보시면 0.4라든가 1.7이 4노트에 한참 미달합니다. 이걸 말씀드린 거고 또 하나 그 당시 배를 탔던 선원의 증언이 있습니다. 세월호 선장 법정 증언이 있는데 법정에서 그런 말을 했어요. 사고 지점이 폭이 넓은 지역인데다 기상이 좋고 조류도 없었다. 네. 그러니까 1, 2도 뭐 많아야 3도 흔들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5도 이상 흔드는 건 힘들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조류 때문에 캐닝 그 값의 차이가 5도 이상씩 나고 그럴 만한 조류는 아니었다라는 게 이제 일단 먼저 말씀드릴 내용인 것이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감독님의 설명을 못 알아듣더라도 알아듣는 척하세요. 못 알아들으면 제가 질문을 대신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알아듣기 힘든 그래프잖아요. 벌써 뭐 지난주에 봤던 거랑 좀 비슷하네요. 한번 나왔던 그래프죠. 예. 근데 이제 이번에 달라진 점이 있다면 이번에는 해수부 국회 제출 항적 자료를 갖고 그래프로 그대로 만든 거예요. 자, 요 오른쪽에 연초록 이 그래프가 해수부에서 발표한 HDG 몇 시에 뱃머리가 몇 도를 향했는지 이렇게 표시를 한 겁니다. 다. 네, 파란색 점을 말하는 파란색이 거죠? 지금 네. 선수, 그러니까 헤딩, 머리가 어디로 향했느냐의 값이고요. 네. COG가 저번에 말씀드린 코스 혹은 항해사님들은 트랙이라고 많이 부르시던데 트랙 데이터, 실제 궤적의 각도의 시간 이 기울기를 갖다 그래프로 시간대별로 사고가 날 때까지를 쭉 위로 우리가 배를 타고 보는 것처럼 기록한 것입니다. 8시 43분에는 대략 131도였다는 거죠. 예. 이 표를 읽는 법을 아시겠죠? 예. 그럼 여기서 8시 44분 때는 대략 130도였다는 거고 이 배가 130도, 131도 사이를 왔다 갔다 요 정도. 이건 뭐 정말로 조류에서 흔들리는 걸 수 있죠. 1도 예. 차이니까. 예. 그러다 여기서 크게 한번 변하죠. 130도에서 137도까지 크게 변하죠. 44분에서 45분 구간에. 네. 요 구간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실 거예요. 예, 8도 정도 변하는데 여기는 일치하고 있습니다. 헤딩값하고. 근데 보통 이걸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머리를 돌려가면서 이렇게 원으로 돌거나 이렇게 자기가 가면 COG는 항상 개의 그림자처럼 조금 시간차를 두고서 개의 궤적을 그대로 따라쟁이처럼 따라다녀요. 그림자처럼 HDG가 먼저 나가고 COG가 그 다음에 그 그림자처럼 뒤를 따른다. 근데 이 데이터를 보시면 저번에 1편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첫 번째 화씨 134 나와서 그때 제가 이 정보 헤딩값하고 뭐하고 비교했냐면 진도 VT에서 뽑아낸 AIS 정보하고 비교했는데 이번에는 그대로 정부의 COG를 그래프로 만들어 온 거예요. 네. 정부, 이거 둘 다 정부가 발표한 거예요. 예, 그대로. 근데 그때 우리가 1편에서 무슨 결론을 냈냐면 COG 값은 손을 댄 것 같지 않고 HD 값만 손을 댄 거 아닌가? 이런 의혹을 가졌었어요. 근데 어쨌든 COG는 그래서 건들지 않았나 생각했던 값이 그대로 들어가 있고 네. HDG 값이 좀 이상한 거 아닌가? 이거 좀 만진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한 값을 어쨌든 그대로 표시한 겁니다. 둘 다. 정무 값을. 예. 네. 보시면 전체적으로 보시면 저번에 제가 S라고 얘기했잖아요. 우로 갔다 좌로 갔다 우로 갔다. 그대로 정부 데이터에도 제가
해외 AIS 데이터로 분석한 그 항적이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배가 이렇게 흔들리죠, 이렇게. 네, S라인 보이시죠? 네. S라인 보이고 그 다음에 그대로 가다가 좌로 돌았다가 134까지 돌았다가 우로 확 꺾은 거 그대로 다 재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부 데이터가 제가 해외 AIS 데이터로 분석한 자료와 동일한 결과를 내고 있다는 것을 근데 보여주고 이상한 있습니다. 점은요? 이상한 점은 이제 헤딩 값인데요. 네. 저번에도 말했지만 이제 그래프로 보고 나니까 저도 더욱 명확하고 전문가들한테도 이렇게 보여드리니까 어떤 교수님은 이걸 딱 보시더니 멍하니 이렇게 들여다보시다가 다른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이상한 거죠, 뭔가가. 그 속마음은 제가 알 길이 없겠지만 네. 여기서 갈라지면서 그러니까 그림자처럼 쫓아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저기서 따로 놀잖아요. 서로 갑자기. 여기. 예, 여기서부터 막 아. 따로 놀기 시작하면서 서로 이혼을 한 것처럼 막 분리돼서 가잖아요. 네. 원래 같이 가야 돼요. 따라쟁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이렇게 먼저 가고 나면 그 궤적을 그대로 이 COG가 따라가야 되는데 여기서 분리되기 시작하잖아요. 네. 앞에서부터 그러니까 다른 궤적을 분리다가 아예 나중에 가면 46분 때 그때쯤에 가면 아예 분리가 돼버리죠. 서로 이제 딴 길을 가죠. 그리고 다른 데이터를 분리다가 가지 않습니까? 여기서 처음 45분 때, 44분에서 45분 때를 보시면 요 구간이요. 예, 잘 보시면 여기가 굉장히 급격해요. COG가. 자, 여기 보시면 예. 요 점하고 요 점이 이만큼 큰 차이가 있잖아요. 이게 그 정보 데이터를 보면 6초간 4도가 변합니다. 요 각도. 그러니까 요 6초간 각도가 130도에서 131도에서 135도로 4도가 변합니다. 6초간 4도가 변한 거예요. 한 번에 이 네. COG 값을 기준으로 하자면 6초간 4도가 변했다. 실제 간 GPS의 각도가 실제로 6초간 그렇게 빨리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4도가 뭐 대단해 하는지 모르지만 네. 배를 운항하신 분들은 이게 급한 그 각도입니다. 저 바로 뒷 데이터를 보고서 먼저 말씀드릴까요? 자, 네, 감을 잡으시라고 6초의 4도가 어떤 정도의 회전 속도인지를 보시라고 해서 제가 마련한 건데요. 이게 TV에서 뭐 쌍둥이배 그러는데 자매배라는 표현이 더 맞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조금 작아요. 동생배처럼. 근데 6,000톤급이고요. 근데 여기서 보면 배를 만들어 놓고 전타 성능 테스트라는 걸 한대요. 전타라는 건 자동차를 치면 핸들을 풀로 꺾은 겁니다. 네. 그러니까 자동차를 만들어 놓듯이 딱 만들어 놓고 핸들을 직선으로 쭉 달리다가 핸들을 오른쪽으로 완전히 꺾어 놓고 성능을 한번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얘가 그걸 견디는가. 그 재원이거든요. 네. 여기 보면 그 배의 특성상 그 관성의 힘이 많이 작용했더니 이 자동차와는 달리 핸들을 딱 꺾는다고 해서 딱 꺾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총수님도 그 유체이기 때문에 얘가 가던 힘을 계속 유지하고 싶어하는 관성의 힘이 굉장히 작용해요. 그러다 보니까 반응 속도가 조금 늦게 나와요. 그래갖고 여기서 보면 여기서 이제 전타를 넣었다. 예, 그러면 여기서 바로 꺾이는 게 아니라 배는 더 직진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한참 동안 이만큼은. 예, 거기서 보시면 한 15.8초라고 나오는데 16초에 보시면 16초 후에 5도밖에 안 꺾여요. 소위 말해서 핸들을 풀로 꺾어도 16초 후에 5도가 꺾인다는 거예요. 16초 후에 그 자매배 거의 크기가 비슷한 자매배의 기준으로 16초가 지난 후에 겨우 5도가 꺾인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배의 속도의 차이에 따라서 조금 물론 차이가 있죠. 나지 아, 않을까요? 있죠. 네. 여기 그렇죠. 보시면 이 전제 조건이 14.5노트예요. 네. 14.5노트일 때. 그리고 이게 이제- 네. 세월호는 이것보다는 약간 선회 승력이 더 좋아요. 좋은데 뭐가 좋다고요? 도는 능력이. 예, 도는 네. 능력이 네.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 이제 평균 1초에 얘가 낼 수 있는 그 14.5노트의 속력에서 네. 1초당 1도 돈다. 이게 내는 평균 의 성능이거든요. 근데 세월호는 이것보다 거의 얘가 1초당 1.8도 또는 뭐 만제시에 발표를 보니까 한 2도 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4도, 5도 도는 게 네. 배를 핸들을 완전히 꺾었을 때도 16초 만에 5도가 꺾일 정도니까 네. 4도, 5도를 돌리는 건 굉장히 이 탈을 많이 꺾어야 된다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조금 전에 나온 6초의 4도는 전문가들한테 이게 여쭤보니까 전문가들이 공통 얘기냐면 미리라는 얘기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미리. 탈을 왜냐하면 배는 반응 속도가 되게 느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탈을 미리 넣어놔야지
느림보처럼 좀 있다가 그 다음에 말을 들어요. 이 부분을 요약하자면 이 구간부터 43분부터 45분 사이에 6초간 4도라고 하는 급격한 변화가 있었는데 6초간 4도가 뭐 그렇게 급격한 변화냐 하는 것은 이제 이렇게 큰 배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잘 이해 못하시는 분들이 할 수 있는 질문인데 거의 크기가 비슷한 쌍둥이 배의 기준으로 볼 때 이 속도에서 배 핸들이라고 해당되는 탈을 풀리 다 꺾었을 때 네. 16초 후에 5도가 변한다. 왜냐? 배는 관성 때문에 계속 밀려가다가 서서히 틀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6초간 4도씩이나 변했다는 것은 16초간 5도가 변한 건데 완전히 꺾었을 때 적어도 이 배가 세월호가 15도 정도 이상을 탈을 꺾고 그것도 미리 꺾었어야 한다. 네. 미리 빨간 점이 있는 지점부터. 네. 그러니까 이 배는 요 COG 값을 보자면 의도적으로 미리 15도 이상을 이때까지 방송이나 여러 언론을 통해서 나온 것과는 다르게 10도 이상 돌리지 않았다고 하는 네. 그런 그 선원들의 진술과는 다르게 사실은 미리 15도 이상이라는 건 훨씬 더 많이 꺾을 수도 있다는 거죠. 네. 15도 이상을 배를 꺾었다. 네. 라고 하는 게 이 COG 값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 하나. 그러면 이 HDG 값, 배 손수 값도 배가 짧은 시간에 그렇게 급격하게 코스를 그렸으니까 손수 값도 당연히 급격하게 뱃머리의 각도 값도 변했어야 할 텐데 뱃머리 값은 이상하게도 아주 정상적으로 천천히 따박따박 변한 걸로 나온다. 네. 10도 이상 돌리지 않아서. 그래서 우리가 1편에서 지난 시간에도 의심을 가졌던 이 HDG 값은 뭔가 문제가 있다. 네. 라는 의혹을 가지게 됐고 그 의혹이 이 구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되는 거죠. 예. 잘 정리됐나요, 감독님? 예, 너무 잘 정리됐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얘기는요. 예. 자, 이 값의 이제 요 구간을 이제 분석하는 거죠, 이제 다시. 예. 네. 지그재그 구간에서 이제 S라인에 좌로 갔다 우로 가는 곳인데요. 그 네. 구간에서 보시면 COG 값은 이렇게 우리가 얘기한 대로 지그재그로 그렸는데, 예. 좌회전으로 5.5도 좌회전한 다음에 다시 우회전 7도 정도로 와서 이 각차를 보면 한 1도, 1.4도 요 정도밖에 안 변해요. 이 말은 뭐냐면 이렇게 가다가 좌로 갔다가 다시 우로 우회전을 해서 그 각도 그대로 자기가 가던 방향대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똑바로 가면 되잖아요. 근데 똑바로 안 가고 괜히 1편에서 제가 문예식 선장님을 깜짝 놀라게 하려고 그랬다 이런 표현을 했었잖아요. 네. 그것처럼 특별히 어떤 이유가 없어요. 아마 이거에 대해서 어떤 해명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보시면 그런 의미 없는 좌로 갔다 우로 간서 다시 원래 각도로 돌아왔다. 의미가 없다. 이게 나왔는데 헤딩 값을 딱 보시면 헤딩은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변침을 해요. 그러니까 변침을 한다는 얘기는 여기서 보면 137도 정도에서 140도로 올라가 있어요. 네. 헤딩이 위로 튀어 있죠. 요게 137도 정도 되는 겁니다, 이 선이. 137.5인데 네. 그러니까 좌로 갔다 우로 갔다 해서 좌가 적어졌어요. 좌회전 양이 적어진 거 보이시죠? 네. 이건 이렇게 틀어져 있는데, 여긴 요렇게밖에 안 네. 나와있죠? 왼쪽으로 조금 돌린 걸로 돼 있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배가 물결에 흔들린 것처럼 이렇게 보이게 한 다음에 왜냐면, 네. 보세요. 이건 135도고, 요거는 137도잖아요. 1, 2도밖에 차이 안 난 거예요, 여기서는. 그래서, 물결에 의해서 이렇게 배가 이렇게 갔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죠. 요 파란 곡선만 보자면. 예. 네. 그런 다음에 자연스럽게 140도로 변침한 것으로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심하는 HDG 값만으로 보자면 이 배는 여기서 단계적으로 130도 정도로 가다가 단계적으로 135도 7도까지 천천히 돌렸고 다시 또 여기서 조금 흔들리다가 단계적으로 140도 가까이까지 돌린 거예요. 배가 이렇게 한 겁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정상이죠. 네. 운행 잘한 거예요. 근데 COG 값 보면 의미를 알 수가 없죠. 왜 저랬는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미리 넣어야 된다는 얘기 드렸잖아요. 뭐냐면 우로 6초간 사도로 급하게 오다가 좌로 꺾을 때 어떤 상황이 나타나서 아니라 미리 좌회전을 넣어놓은 거예요. 네. 이해하시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좌로, 그러니까 우로 가자마자 그 미리 좌회전을 넣어서 왼쪽으로 갔다 오른쪽으로 다시 온 겁니다. 다시 제자리로. 그 감독님 말씀이 배가 좌우 이렇게 흔들리는데 이 COG 값 녹색을 보자면 그거는 미리 넣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좌로 배가 흔들릴 때 다시 우를 미리 넣고 우로 갈 때 미리 좌를 넣어야 된다는 거죠. 네. 의도가 있었다는 걸 미리 넣는다는 건 항상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미리 했다. 예. 네. 그 차이를 발견하신 거고. 예, 전문가 분한테 참고로 이 부분을 여쭸어요. 도무지 알 수 없는데 나는 이것 좀 해석해 달라고 했더니 선장님이 이렇게 보시다가 나도 할 수 없다. 왜 이랬는지를 도저히 모르겠다. 그건 조타수나 항해사한테 물어봐야지. 그걸 내가 어떻게 하냐. 이게 답변이었어요. 왜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다. 모르겠다라는 거죠. 오래 그토록 배를 타셨던 분이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농담적으로. 혹시 선장님 밑에 항해사가 이렇게 운항을 했다면 이 COG처럼 똑바로 가다가 좌로 5.5도 가다가 우로 7도가 다시 돌아와서 원래 각도로 갔다면 혼내시겠어요? 했더니 당연히 혼내야지 이러시더라고요. 이거 설명할 길이 없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꾸로 COG 값이 틀렸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우리는 이걸 의심했는데 파란색을 녹색이 틀렸을 수도 있잖아. 그럼 녹색이 틀렸는지 파란색이 틀렸는지를 한번 찾아봐야 되잖아요. 네. 그 작업을 또 감독님이 했어요. 자, 그 찾아내는 과정을 한번 보자고요. 자, 이건 뭐냐면 이제 배를 꺾었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크게 꺾은 이후에 정부가 발표한 HDG 값만 가지고 따져보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HDG가 맞나 COG가 맞나를 확인해 보려면 어느 거 하나를 뭔가를 비교해 봐야 되잖아요. 네. 근데 HDG 값과 비교해 볼 만한 게 나타난 거야. 오른쪽에 헤딩값 데이터인데요. 그것을 가지고 그래프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면 140 여기까지는 정상이었죠. 아까 130에서 두 번에 걸쳐 140까지 변했다고 그랬잖아요. 140 이후로 이제 사고 구간이에요. 여기가 150, 155, 161 쭉 가다가 193, 막 213 갑자기 막 변해요. 254, 260, 266 이런 네. 놀라운 수치들이 갑자기 나옵니다. 여기가 사고 구간이죠. 빙 돌고 있는 거예요. 이걸 그래프로 보시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이 숫자를 그래프로 만들었어요. 이거 그랬더니 발표도 났었는데 이런 그래프는 많이 보셨죠? 네. 요 그래프만 보고는 무슨 뜻인지 몰랐잖아요. 뭐지 이게? 그런데 이 값을 대입을 해서 배가 그러면 어떻게 됐다는 거냐. 요 값대로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헤딩 값으로 그린 네, 거죠? 헤딩 값으로 네. 헤딩 값으로 배가 그럼 어떤 궤적을 그렸는가, 궤적을 그리고 항적을 어디를 그렸는가. 가리키고 있었느냐. 예. 헤딩 값이란 뱃머리를 가르치는 거니까. 그랬더니 이 좌표 그대로 해수부 발표 그대로 그 이렇게. 위치에 배 헤딩 값을 해서 그대로 놔서 만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좌측에 요거하고 똑같이 나왔죠. 네, 똑같죠. 그러니까 양쪽이 똑같은데 디테일을 보시면 여기 제가 주황색으로 표시해 놨는데 주황색이 좀 튄다는 생각 안 드세요? 아니요. 방향이 약간 틀어진 것 색깔이 같아요. 튀는 것도 있지만 이런 게 있어요. 빙 돌다가 얘가 갑자기 좌로 탁 틀어요. 네. 여기 약간 틀었죠. 뒤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보통 회전을 하면 오른쪽으로 회전하는데 갑자기 얘가 좌로 순간적으로 탁 들었다가 다시 우로 팍 와요. 네. 세월호가 약간 유령선처럼 움직이기 시작해요. 이때부터는 배가 이제 표류한 거죠. 둥둥둥 이 방향으로. 예, 그렇게 발표가 됐죠.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예, 이거는 정부의 발표고 지금까지 변한 적이 없는 거예요. 예,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이제 지방에 가서 그 선장님을 뵀는데 놀라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헤딩 값이 이상하다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말씀도 드리기 전에 실제로 나는 헤딩 값, 선장님이 먼저. 예, 헤딩 값뭐 얘기를 나오다가 제가 이제 헤딩 얘기를 하기도 전에 난 이걸 처음 봤을 때부터 이 헤딩 이상하다고 내가 주변에 얘기를 했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선장님이 먼저. 예, 이게 말이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왜 말이 안 된답니까? 그러니까 빙 돌다가 이렇게 누워서 가는 게
말이 안 된대요. 아, 배가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와서 떠내려가는 게. 회전을 해야 되는데 예. 이 헤딩 값이 보세요. 좌측 하단 그러니까 말하자면 대만 쪽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이쪽을 가르치고 있죠. 회전 운동을 하면 위로 솟아야 되잖아요. 네. 자연스럽게. 그래갖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빙 한 바퀴 돌아야 되잖아요. 자동차로 치면 이쪽이 아니라 이쪽을 향하고 표를 했어야지. 네. 위로 치솟아서 네, 왜 360도 돌다가 말고 이렇게 가냐고. 자, 이제 검증 들어가겠습니다. 자, 어떻게 검증하느냐? 이거는 조작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조작할 수 없는 다른 배가 있었다고요. 둘라 에이스라고. 계속 등장하는 둘라 에이스. 그 둘라 에이스가 계속 둘라 에이스가 의도하진 않았으나 새로운 진실들을 계속 밝혀내고 있어요. 저는 진짜 그 둘라에이스의 문현식 선장님을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고 있습니다. 아, 진심으로 존경해요. 자, 예. 9시 6분에 구조 요청을 받은 둘라 에이스가 촬영한 사진이 있어요. CNN을 통해서 공개됐던. 이렇게 처음 공개되면서 세계에서도 되게 놀라겠죠. 여기 보면 근데 제가 둘라 이거- 에이스가 이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 그러니까 구조 요청을 받고 오는 거예요. 네, 이렇게. 구하기 위해서 세월호를 향해서 표류하고 있으니까 네. 보시면 한 바퀴 돈 다음에 세월호가 청색이 둥둥둥둥 위로 이렇게. 머리는 좌측 하단을 보면서 둥둥둥둥 위로 떠오르면서 엉덩이가 점점 솟아오르시는 거 보이시죠? 네. 아래쪽으로 방향은 점점 제주도 좌표상으로는 쪽으로. 이래요. 예. 좌표상으로. 정부가 자, 발표한 자료로는 이렇다는 예, 정부 거죠. 자료를 찍어보면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헤딩 값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이렇게 그런데 돌다가 뱃머리는 아래를 향해서 딩딩딩딩 떠다니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이때까지 변하지 않는 숫자입니다. 예. 저기 둘라에이스가 이제 열심히 구하기 위해 SOS 요청을 받고 쫙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좀 헷갈리실 테니까 제가 이것을 우리가 둘라에이스 안에 들어가서 그 촬영자 입장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180도로 둘라에이스를 밑으로 놓고 돌리겠습니다. 둘라에스에서 봤어 이제. 우리가 이제 둘라에이스 타고 있는 거예요. 밑에서. 타고서 보면 보세요. 병풍도가 오른쪽에 있죠. 여기 보이시죠? 있어요. 네. 그리고 세월호는 왼쪽에 있죠. 네. 빙 돌아서 지금 둘라에이스 쪽으로 다가오고 있죠. 네. 근데 이걸 확대해서 보면 확대 화면입니다. 점점 위로 둘라에이스 쪽으로 다가오면서 엉덩이를 계속 보이고 있다라는 걸 보이시죠? 네. 이게 확인되시죠? 이걸 잠시 기억해 주시고 오케이. 예. 네. 다 이해했죠? 예. 그러면 이제 이해하셨으면 여기서 CNN이 촬영한 요 밑에서 선상에 서서 촬영한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찍은 사진을 보겠다고. 선수가 어디 뱃머리가 있습니까? 왼쪽에 가 있잖아요. 헤딩 값이 어딘지 보이시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아, 원래는 자, 다시 엉덩이가 봅시다. 보여야 되는데 엉덩이가 보여야 하는 것도 엉덩이가 보여야 하는 거지만 이렇게 틀어져 있네요. 이 상황에서 찍었다 하더라도 네. 이 뱃머리는 이쪽을 향해 있어야 되는 거죠. 네. 대만 그죠? 쪽. 예. 병풍도 쪽을 향해 있어야 해요. 근데 여기서 이 표류하는 기간 내내 병풍도 방향을 바라보지 않은 적이 없어요. 그쵸? 요 구간. 그러니까 거꾸로를 바라본 적은 없다고, 이 배는. 근데 실제 둘라에서 찍은 건 반대 방향을 바라보고 있어요. 헤딩 값이 완전히 잘못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예. 이해했죠? 박수! HDG 값이 틀린 겁니다. 둘라 에이스가 찍은 사진은 어떻게 조작할 수 없잖아. 이미 찍어서 나가서 CNN에 나갔는데 병풍도가 여기 있는데 이 배는 정부가 발표한 HDG 값이 한 번도 가리킨 적이 없는 왼쪽 방향을 가르치고 있다고요. 왼쪽 방향을.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제 HDG 값 틀린 거. 틀렸잖아. 그럼 이렇게 틀렸다는 건 우리 같이 문외한이나 이 사건에 대한 데이터를 단편적으로밖에 접할 수 없는 사람들 찾아낼 수 없지만 정부는 벌써 알았어야죠. 사고 나고 그 다음 날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 바로? 그렇죠. 혹은 그때는 몰랐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막 조사할 게 많아서 둘라에이스에서 사진 나오자마자 알았어야 되는 거죠. HD 값하고 정반대네. 그래서 벌써 4개월, 5개월 전에 이 값이 뭔가 문제가 있다고 말했어야 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죠. 이거는 반박의 여지가 없어요. 더 이상. 그리고 끊임없이 이제 등장했던 것이 사고로 회전하는 구간. 그 구간 35초간이 누락됐다. 사라졌다. 그런 기사 많이 봤어요. 네. 배가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 획 돌아가기 시작한 35초, 36초 구간이 사라졌다.
그런데 그 중에 AIS 정보를 하나 찾아냈어요, 또 감독님이. 혹자는 묻습니다. 왜 이렇게 좋은 비타민을 싸게 파냐고. 우리는 답합니다. 어려운 분들께 기부하기 위해 더 좋게 만들고 더 많이 기부하기 위해 더 싸게 판다고. 당신이 비타민 하나를 구매하면 하나는 기부됩니다. 그렇게 당신이 건강해지는 만큼 세상도 건강해집니다. 비타민 엔젤스의 나눔 비타민. 지금 딴지마켓에서 나눠보세요. 고전이 얼마나 재밌는가를 은하계에서 가장 재밌게 설명하는 책. 딴지 편집장 너브리의 고전문학 읽은 척 매뉴얼. 아직 고전을 모르는 분들께, 그리고 이미 고전을 알고 있는 분들께도 강력 추천합니다. 지금 바로 전국 서점에서 만나보세요. 딴지 마켓에서 구입하는 분께는 저자 사인본을 배송해 드립니다. 각종 사회 비리에 처절한 똥침을 날려온 딴지일보가 마켓을 열었습니다. 기자들이 검증해 믿을 수 있는 상품들을 은하계 최저가로 판매하여 명랑한 소비문화 창달에 이바지할 딴지마켓. 이제 신뢰를 쇼핑하세요. 주소는 market.딴지.com. 그런데 그 중에 AIS 정보를 하나 찾아냈어요, 또 감독님이. 하나 찾았습니다. 여러 개는 아니고 딱 하나. 지금까지 얘기는 배가 이렇게 됐는데 요 구간부터 요 구간까지 사라졌다는 거예요. 없다. 이 35초간은. 근데 이제 우리가 계속 이상하게 생각했던 건 정전도 아니고 AIS 장치가 꺼진 것도 아닌데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 하지만 더 이상 정부에서는 이게 어떻게 된 거라고 발표한 적이 없죠. 한 번도. 그러면 그 35초 구간만 분실된 거죠.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기록하지 않았거나 기록된 걸 삭제했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지. 고장도 나지 않았고 정전도 아니니까. 삭제했거나 자, 근데 이렇게 말하고 있죠. 수신이 제대로 안 됐거나. 수신이 제대로 안 돼.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누군가의 의도가 개입됐거나 누군가가 뭘 조작했다거나 이런 얘기는 단 한 번도 인정한 적이 없고 뭐 L 정보가 제대로 수신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 구간에. 외에는 없어요. 그냥 수신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하고 넘어갔죠. 예, 지금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이게 특이한 현상 아니다. 이런 말은 이제 덧붙이고 있죠. 실제 AIS 정보가 안정적이지 않을 때도 분명히 있다고 하긴 해요. 네. 하필이면 왜 사고 났을 때 그랬을까? 네. 그런데 요 사라진 구간 사이에 정보를 하나 찾아낸 거예요. 감독님이. 어떻게 찾아냈느냐? 일단 이것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이게 조금 전에 보셨던 것을 수직으로 세워서 저번 시간처럼 보겠습니다. 요 구간이 사라진 구간입니다. 35초입니다. 굉장히 이거 오해 없으시라고 이 질문이 있었고 말씀드렸는데 배 축척하고 이 지도상의 기록하고 지금 똑같습니다. 그 축척 그대로 줄였어요. 그러니까 이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는 배가 146m니까 몇 척이냐 이렇게 재도 정확한 거리가 나오게 지금 축척으로 해놨다는 걸 꼼꼼한 거 인정하고요. 네, 말씀드립니다. 꼭 말하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질문이 자꾸 와갖고.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저희들이 AIS 정보로 요 구간 안에 데이터 한 개를 찾았습니다. 어디서 찾았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기억나세요? 이 화면은 사건 발생하고 나서 최초로 뉴스타파에서 VTS에서 얻어온 관제 화면이에요. 요게 세월호의 항적이고요. 예, 여기 보시면 근데 찾아내기가 힘들었던 게 꼭 숨바꼭질하는 것 같은데 8시 50분 11초예요. 시간이. 예, 시간이 이건 누구나 봐도 8시 50분 11초. 그러니까 누락 구간의 데이터가 아닌 거예요. 사고가 난 이후 시간이죠, 이거는. 이미 네, 이 시간대는. 근데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상하게 진도 VT에서 나오는 자료는 이상하게 한 1분쯤 꼭 늦어요. 네. 그 얘기를 지난 시간에 들었나요? 예. 네. 이유는 모르겠어요. 저도 근데 이유를 그런 것 전혀 같다. 모르겠어요. 데이터를 비교하다 보니. 예, 그래서 다시 또 어느 정도 시간에 오차가 있나 이걸 알고 싶어서 어떤 방법을 이제 썼냐면 추정을 이게 혹시 49분 대가 아닐까 추정을 한 거죠. 예, 그런데 제가 되게 이걸 보자마자 약간 이렇게 막 가슴이 뛰었던 게 뭐냐면 지금 화씨 134잖아요. COG 값이 134.8이 나오는 거예요. 아, 이거 뭐 혹시 이게 손실 구간에
데이터가 혹시 아니야? 그래서 거기다 덤으로 보너스로 위도 경도도 있는 거예요. 요 위도 경도가 중요합니다. 네, 이게 중요해요. 각도는 경도. 계속 왔는데 위도 경도 찾아내기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위도 경도를 찍어보지 않았겠어요, 감독님이? 네. 일단 그 교차 검증으로 제가 뭘 했냐면 찍어도 봤고요. 여기가 어디지 하고 확 찍어보지 않았어요? 김셌어. 하여튼 그 전에 제가 교차 검증 삼아서 한 가지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좌측 하단에 오플라이인가요? 이름이? 오플라이 18호라고 좌측 하단에 아마 여기요, 배가 요 보이실 배. 거예요. 예, 다음 장을 넘기시면 제가 어떻게 이 시간을 찾기 위해서 검증했는지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게 배입니다. 오플라이어 오플라이. 나오는 배. 이 그래픽은 요게 하나하나가 다 배거든요. 예. 요 배. 생각해보세요. 이 배들이 저 위치에 있을 때의 시간만 안다면 네. 잘못된 시간을 수정할 수 있잖아요. 네. 예, 간단하잖아요. 오플라이어가 이 위치에 있을 때가 50분이냐, 49분이냐, 48분이냐를 찾아내면 되는 거지.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오플라이호의 18호에 각도기를 재고 이보다 더 세분하게 했는데 쉽게 보여드리려고 그냥 각도기 엎어놓고 했는데 저 실제로는 막 CAD로 10등분 해갖고 이렇게 알았어 이제. 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각도기로, 이렇게 이런 과정을 거쳐서 확인을 했더니 각도기로 하니까 얘가 이제 이 동거차도 하단에 갈 때 AIS 정보를 보니까 이게 마침 있었어요 또. 가보니까 해외 AIS 데이터에 8시 49분. 오플라이어의 AI 정보를 이제 구한 거예요 또. 네, 갔더니 오플라이어에 8시 40분 9초에 그 경도가 얘하고 거의 유사하다라는 거 알았어요. 걔보다 한 3, 4초 뒤 정도겠다라는 정밀함까지 얼게 이해하셨죠? 됐어요. 이 위치에 있을 때 시간을 확인해 봤더니 8시 49분 9초라는 거지. 그래서 다시 거꾸로 돌아가서 아 역시 또 1분 정도가 오차가 생기는구나 하고 1분이 오차가 생긴다는 걸 확인한 거예요. 확인하고 그래서 아까처럼 위도 경도를 이제 희망을 품고 네. 찍어보자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거기다 찍어서 찾아봤습니다. 그 빨간 게 위도를 찍었더니 여기가 나온 거예요. 네, 바로 그 구간에 손실된 데이터였습니다. 정부가 없다고 했던 구간에 이 위도 경도 정보를 가지고 위치를 찍어 봤더니 네. 여기더라는 거죠. 없어졌다고 하는 구간에. 네. 바로 이해했습니다. 없어져 갖고 새로 나타난 첫 데이터보다 몇 초 전이더라 라는 건 이제 알게 된 거죠. 요 없어진 구간에 있던 정보도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그때 COG 값도 나와버린 거죠. 134도라는 게. 앞에서 줬잖아요. 134.8도. 그러니까 이 배가 급변침을 하기 직전에 위치와 COG 값이 나온 거죠. 속도하고 다. 이렇게 보시면 이건 파란색은 정부가 발표한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노란색은 해외 AIS 데이터고요. 그 포인트 있잖아요. 동그라미. 이것은 정확하게 그 좌표상의 정확한 지점입니다. 네. 그리고 축적 그대로 했기 때문에 이제 이 거리가 나오는데 보면 굉장히 짧다는 거 보이시죠? 배 반척 길이. 좌표를 넣으면 정부에서 위도 경도를 발표했기 때문에 이 새로 얻은 잃어버렸던 그 AIS 데이터의 위도 경도와 정부의 위도 경도를 넣으면 거리를 딱 계산해주는 프로그램들이 많아요. 거기다 딱 넣어보니까 68.64m가 나와요. 그러니까 세월호의 반척 길이 정도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시간차가 8초입니다. 네. 8초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동한 거리가 68.64m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좌표 간 거리를 정확히 알 수 있었죠. 왜냐하면 좌표를 아니까 넣으면 거리가 그냥 툭 나와요. 그렇죠. 자동으로 나오죠. 네, 자동으로도 나오고 여기 보면 COG의 각도차도 있죠. 줬잖아요. 그 정부도 저한테 줬어요. 네. COG가 정부가 준 값은 146.7도고 새로 찾은 COG 값은 134.8이란 말이에요. 네. 헤딩 값의 차이 갖고 구하기도 하지만 COG 각에 조금 전에 그 진입하던 그 코스의 각도로 실제 그 트랙의 각도로도 각도차를 볼 수 있거든요. 약 12도 정도가 차이 나는 거죠. 요 짧은 시간 차이. 예, 12도 정도 나요. 11.9도. 이렇게 하면 뭐가 구해지게 되냐면 시간이 아까도 49분 9초에서 조금 빠지겠구나를 알았지만 보세요. 우리가 차를 볼 때 거리를 알아요. 그리고 속력도 알아요. 17.4노트에서 17.1노트로 변했잖아요. 그럼 평균 속력으로 워낙 거리가 짧으니까 금방 가는 거리잖아요. 네. 나눠보면 평균 속력은 시간이 거의 정밀하게 나와요. 자,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1초당 이 배는 1.49도를 돌았다는 게 나온 겁니다. 네. 여기 따라왔죠? 자, 그 다음. 예. 1초당 1.5도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이제 선장님이 딱 보세요. 1초당 1.5도 하면서 눈이 휘둥그레지세요. 선장님이. 네. 선장님은 그래요. 우리는 1초당 1.5도 돌았나 네. 보다 그러는데 네. 그분들한테는 다른 의미죠. 왜 그러냐면 1초당 1.5도는 그분 사실 1000마디가 그랬어요. 전타 놓네? 1000마디가. 전타라는 건 끝까지 돌렸다는 거지. 예, 깜짝 놀랐어. 타 많이 돌렸네? 그러면서, 전타는 아니더라도 거의 이건 뭐 20도, 25도 이상 돌린 건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왜 초당 1.5도가 빠르냐, 빨리 확 회전하는 속력이냐, 선의 속도냐 보면, 기계 설명할 필요 없어, 이거는. 이건 설명할 필요 배들은 없겠죠? 초당 1도, 1초당 1.3도, 1초당 1.8도, 작을수록 좀 많이 돌죠? 네. 초당. 최대 돌 때. 네. 그러니까 거의 최대에 가깝게 뭔가 배를 돌렸다는 얘기죠, 이게. 탈을 많이 넣었다는 거죠. 예,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서 이제 전문가 분석을 하고서 제가 정리한 건데 뭐냐면, 이 밑에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그분이 이제 이건 저 같은 사람은 도저히 알 수 없었던 정보인데 이제 설명을 통해서 제가 알게 된 건데 아까 기억하시잖아요. 미리 탈을 돌려놔야지 자동차랑 틀리다. 선박은. 그러니까 보면 그분이 이제 이쯤일 거야 하면서 이렇게 딱딱 계산을 해보시더니 뭐라 하면 배 길이로 보세요. 그분들은. 현장 실무를 하신 분이니까. 네, 선장님 같은 분들은 배 몇 척 길이 전에 탈을 넣어야 돼.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더라고요. 배 길이로. 그러시면서 처음 계산하시는 게 여기서 49분 5초에 1초당 요만큼 돌려면 1.5도 정도의 속도로 돌 정도가 되려면 여기겠다 하시면서 찍어주신 부분이 48분 15초에서 48분 37초 사이 배 오. 3척, 4척 그때 이미 최소 25도 이상 25도 탈을 돌려놔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고가 나기 전에 미리 한 20도에서 25도 하여튼 최소 하여튼 20도 이상은 탈을 더 돌려놔야 돼. 아까 처음 나온 게 15도였잖아요. 이제는 25도까지 가고 있습니다. 맥시멈 최소가.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린 게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좌로 갔다 우로 간 거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주장했잖아요. 이렇게 네. 갔다고 배가. 그대로 잘 나오고 있잖아요. 좌로 갔다 여기서 좌회전 안 꺾고 우로 가는 방법은 아까 얘기했지만 막 물살이 셀 때 왼쪽으로 밀려서 말고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배가 여기서 이렇게 틀려면 물살에 떠밀려서 배가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건데, 그죠? 예. 이렇게 배를 이만큼 떠밀리게 할 물살이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 평온했다고 하니까 이렇게 본다면 이 지점쯤에서 좌타를 먼저 돌린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왼쪽으로 네. 좌타를. 요 밑에 맨 하단 네. 좌타를 이쯤이나 이쯤에서 먼저 그 전이나 넣고 여기서 좌타를 먼저 가다가 놓고. 좌타를 넣어놨다가 좌로 배가 쓱 돌 때 관성력에 의해서 좌로 갈 테니까 이때 오른쪽으로 타를 25도 이상 꺾었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 선장님의 해석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아직 방향을 가던 138도에서 뭐 145도로 변침한다 뭐 그런 어떤 행위가 있기 전에 이미 여기서 탈을 갖다 20도 혹은 최소 20도, 25도 이상을 탈을 전타에 가깝게 넣어버린 거예요. 이 시점에. 그 영향을 받아서 이제 관성으로 조금 똑바로 가다가 좌로 이렇게 미끄러져 가다가 배는 이제 탈을 먹으면서 오른쪽으로 급격히 꺾어지면서 바로 이 시점에 49분 5초에서 140도를 아마 통과하는 지점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140도를 통과하는 지점에 거의 각속도가 전타에 가깝게 초당 1.5도로 무섭게 돌아가는 속력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배가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좌로 꺾었다가 다시 우를 거의 전타에 가깝게 꺾어서 이렇게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럼 그 변화가 없어진 시간 안에 이루어졌다는 요 거네요. 구간 안에 그게 있었을 확률이 높은 거죠. 예. 우리가 좌로 꺾었다 우로 꺾은 거 아니야? 라고 의심하는 게 없다고 하는 35초 구간 어딘가에 걸쳐 있을 확률이 높은 거죠, 지금. 그걸 종합해서 배가 간 궤적을 보자면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이렇게 크게 꺾였는데 이 오른쪽으로 꺾이는 것은 이미 여기서 넣었다는 거죠. 조금 앞에. 네. 48분 요 사이 37초. 15초와 37초 사이. 사이에. 여기 어디서 넣었다는 네. 거죠. 네. 네. 여기서 미리 이미 넣어놨어요. 네. 배가 이렇게 꺾인 것은 여기서 넣었고 네. 네. 그때는 좌타를 넣은 거는 그 전이겠네요. 그 그러면. 전이죠. 네. 밑에 네, 어딘가 맞아요. 있겠죠, 또.
그래서 그 전부터 네. 왼쪽으로 쭉 가고 있다가 저 지점에 꺾은 다음부터 서서히 오른쪽으로 돌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그 분석 결과 말씀드린데 좀 허무한 결과인데요. 그 제가 전에 만났던 항해사 분과 이번에 만난 분도 비슷한 얘기인데 우회전 변침 지점이잖아요. 다 말했지만 가다가 제주도로 꺾는 지점이거든요. 근데 우회전 지점에서 왜 좌회전을 했는지 이유를 알 수 없다. 왜 한 번 좌로 꺾었다 갔는지. 예. 자기는 이유를 알 수 없다. 도무지 알 수 없다. 그리고 138도잖아요. 얘가 138도로 가다가 145도로 변하려면 소각도로 돌려야 되잖아요. 7도만 돌리거나 10도 이내로 돌려서 갈 수 있는데 왜 좌로 꺾어서 134도 가까이 가서 간 상태에서 우로 그렇게 많이 탈을 돌렸는지 자기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이건 사적으로 말씀하신 게 뭐라고 말씀하시며 이건 미친 짓이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계셨던 해양대 교수님이 동의하지 않거나 문제 제기를 한 부분이 있었나요? 이런 결론 중에. 아니 탈은 거의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타가 많이 꺾였다는 부분에 있어서 의견이 갈리진 않았다는 거죠. 갈릴 수가 없죠. 왜냐하면 1초에 1.5도로 도는데 이건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그러면 35초의 누락 구간 중에 하나 찾아내가지고 여기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그러면 초당 돌아가는 각도가 1.5도에 가깝네? 라는 결론에 도달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 없었어요? 교수님이? 없으셨습니다. 왜 없었어요? 오케이. 여기까지의 결론은 그러면 이 배는 의도적으로 크게 회전을 한 흔적, 그죠? 바람, 조류의 영향이 아니라 그게 분명히 나타났고, 그리고 세도 차단한 값 때문에 배가 좌초되기 전에 초당 1.5도의 각도로 돌아가는 게 발견됐고, 그렇다는 얘기는 미리 이 배를 핸들을 타라고 표현하지 말고 그냥 핸들을 합시다. 핸들을 그 방송에 나온 것처럼 언론이 보도한 것처럼 선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5도 살짝 돌린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이 돌렸다. 예, 미리가 중요하죠. 예, 미리. 저는 배는 돌리면 바로 도는 줄 알았거든요. 미리 돌렸다는 건 의도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미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서. 배가 그 방향으로 가도록 하려면 미리 그만큼 돌렸어야 된다. 실수가 아니라. 그리고 또 한 가지 발견된 것은 HDG 값을, 정부가 발표한 HDG 값을 믿을 수 없다. 그건 틀렸다라는 게 명백해졌잖아, 이번에. 근데 그게 미리 돌린 게 아니라면 다른 외부적인 요인, 조류는 아까 아니라고 했고 뭐 어떤 충돌? 다른 그 충돌이나 외부적인 요인에 의한 꺾어짐 현상으로 그것도 설명할 수는 하나 없나요? 말씀드리면 조류 말씀하시는 분들이 좌로 간 거에서 조류설을 많이 주장하셨잖아요. 그러면 조류 때문에 왼쪽으로 밀렸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조류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일로 있어야 갔어야 되는 되잖아요. 거죠. 네. 근데 지금 꺾여갖고 가는 건 조류를 이기면서 초당 1.5니까 이건 뭐 조류건 뭐건 설명할 길이 없잖아요. 이 빠른 회전 속도는. 네, 그러니까 이- 좌로 간 게 조류라는 게 아니라 갑자기 오른쪽으로 확 꺾인 게 여기서 만약에 조류가 네. 세게 와서 예를 들어서. 네, 조류가 세게 왔거나 혹은 다른 외부적인 충격이 근데 있어서 확 그렇게 꺾였을 설명이 가능성이 되려면 네. 여기서 왼쪽으로 갈 때는 조류가 오른쪽에서 와서 배를 왼쪽으로 밀어냈다가 네. 돌 때는 갑자기 조류가 바뀌어서 위에서 연속적으로 아래로 배를 치는 굉장히 우연히 계속 그것도 연속돼야지. 엄청난 속도의 조류여야지 배가 자기가 돌린 것보다 확 돌아가겠지. 조류는 아닌 것 같고. 근데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은 이것이 뭔가 충돌일 수도 네. 있고 다른 요인일 수도 있을 수 있으나 그거는 전혀 알 수가 없는 알 수도 없고 정부에서 발표된 바도 없잖아요. 네. 지금 이 데이터 값으로 보자면 어쨌든 탈을 살살 돌렸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획 돌렸고 마지막 사고 지점에서도 미리 획 돌린 것처럼 보이는 데이터 값이 나온 거죠. 네. 근데 그럼 여기서 남는 문제는 그럼 LCD 값이 왜 틀렸냐예요. 그죠? 왜냐하면 감독님이 이 사실을 알게 된 날 드디어 정부가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대요. 왜냐하면 둘라의 사진과 명백한 HDD 값이 서로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네. HDD 값 틀렸으니까 그럼 우리가 의심한 대로 누군가 만졌다. 라고 결론을 내려고 하는 찰나 감독님이 전문가들을 만나서 막 전화하고 해가지고 이런 결론을 얻은 다음 날 예, 헤딩값. 그런가? 여기가 초당 14도가 돌아가고 마이너스가 아까 주황색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마이너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검경 합동수사부의 그 갑자기
감독님이 이 사실을 여러 전문가들 막 전화하고 만나고 부산까지 내려가서 파악하고, 오케이. 이게 LCD 헤딩값이 틀렸구나라는 걸 알아낸 다음날 기사가 났어요. 예, 발표가 이렇게 헤딩 값이 이상한 건 나침판의 이상이랍니다. 네, 자이로스 컴퍼스. 나침판이 회전할 때, 급회전할 때 쇼크를 먹어서 고장이 난 것 같다. 이렇게 그 발표가. 묘수를 찾아낸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제까지 선장들이 제대로 운행했다라고 검경수사본부에서 결론을 내린 거는 헤딩 값을 보고 결론을 내린 건데 그러면 그게 완전 뒤집어지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데 네. 그래서 그걸 다 뒤집을 수가 없으니까 여기서부터 몇 초요? 여기서 이제 일시적으로 충격을 좀 먹은 것 같다라고 기사를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일시적으로 충격을 먹어서 요 어디 구간 그런데 이제 제가 지금 파파이스에서 이제 문예식 선장님 구간까지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고장난 구간이 훨씬 늘어나겠죠? 그러면 이제 이 49분 13초부터의 구간은 이게 다 헤딩 값을 버려야 되는 사태가 아마 발생할 것 같아요. 이러면 이제 저는 되게 묻고 싶은 게 뭐냐면, 요 없다는 구간의 이전 구간, 따로 놀던 헤딩 값과 COG 그 구간에 대해서는 이제 어떻게 설명하실지. 그 이렇게 J자로 도는 그 구간에서 어느 구간인 건가요? 그걸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예, 주황색 있는 구간 있지 않습니까? 요 구간에서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도는 오른쪽 우측면, 여기가 쇼크를 먹었대요. 네. 여기. 뭐 세차 운동에 의한 무슨 자이로스코프의 자이로 컴퍼스에 뭐라고 하는데 잘 못 알아듣겠고요. 딱 사진에 찍힌 그 시점이네요, 그러면. 하여튼 여기 요 구간, 그러니까 역으로 요 구간. 돌고 주황색 근데 구간. 여기에 대해서는 말 안 했어요. 아직은 거기에 얘기 대해서 안 말 하셨는데 했어요? 저쪽도 아마 폐기해야 되지 않을까. 저쪽도 컴퍼스 나침판이 왜냐면 고장났든가. 지금 감독님이 얘기한 건 이 사진에 의해서 이 구간도 틀렸다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에서 요 구간이 틀렸다고 그랬는데 뭐 세차 운동이라는 건 돈다는 거 아니에요. 배가 돌았기 때문에 급격하게 돌아서 나침판이 고장났다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일시적으로. 일시적이라고 표현했던 거예요? 다시 돌아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일시적이라는 문장을 본 것 같아요. 네. 예, 그렇다면 이제 일시적이 아닌 거죠. 저 위까지 계속. 아니 근데 이게 회전할 때 방향을 가르치려고 있는 게 나침판이에요. 그런데 회전했다고 나침판이 고장난다는 게 난 이해가 안 가요. 하지만 우리는 자이로스코프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 그래서 감독님이 다음 시간에는 전 세계에 있는 자이로스코프 제작사에게 문의해서 배가 돌다가 갑자기 자이로스코프가 미친 경우가 전 세계적으로 얼마가 있는지 한번 파악을 해보고, 이제 둘 중에 하나인 거죠. 정부가 말했듯이 자이로스코프가 일시적으로 미쳤느냐, 아니면 그 데이터를 누군가가 손을 댔느냐. 둘 중에 하나밖에 안 남은 거죠. 그런데 자이로스코프가 그런 식으로 배가 돌다가 갑자기 뿅 고장난 경우가 전 세계적으로 없으면 우리는 HDG 값이 누군가 손봤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기 일보 직전인 거죠. 자, 이건 뭡니까? 정상면식 실장. 챕터 3이 또 있나요? 이건 아, 별게 이거는- 아니라 업그레이드입니다. 새로운 데이터가 나왔기 때문에 다시 계산해야죠. 저번에 것도 약간 자막 틀린 것도 있고 그래갖고요. 이제 새로 초당 1.5도가 돌았다는 새로운 데이터가 나왔기 때문에 회전 반경 길이가 짧아졌어요. 자, 정부 발표로는 이렇게 돌았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근데 새로 나온 데이터를 봤더니 이렇게 돌았다는 겁니다. 반경이 이렇게 짧다는 거예요. 그 데이터를 비교해서 보여준 거예요. 오케이, 이해했죠? 급하게 돌았다는 거죠. 급하게 돌았더니, 그러니까 요만큼의 반지름이냐, 이만큼의 반지름이냐, 324m의 반지름하고 2km가 넘는 반지름이 있는 거죠. 네. 그 두 개를 그래서 지난번에 공식에 넣어서 했더니 6, 7배 차이가 나더라. 네. 자, 이거를 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배 한 번 몰아본 적이 없는 배 한 번 몰아본 적이 없고 수사권도 없는 감독님이 찾아야 되는 거냐고. 검경은 6개월간 뭐 한 거냐고. 저는 수사권, 기소권 그래서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감독님이 조사단에 들어가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세월호? 자,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건 사실 꼼꼼함과 노력만 있으면
아마추어도 찾아낼 수 있었던 것을 모든 자료에 접근 가능한 검경이 찾지 못했거나 찾지 않았거나 둘 중 하나거든요. 못하면 무능한 거고 안 왔으면 이유가 있는 거죠. 그렇죠? 감독님? 예. 자, 그럼 자이로스코프 3탄에서 다시 뵙기로 하고요. 아니 혹시 요거 방송 나간 다음에 예. 뭐 수사본부에서 뭐 반론이 오거나 해명이 오거나 이런 게 있었나요? 아까 그거 말고 HDG 말고? 전혀 없었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감독님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